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욱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처음 오신 분들 많으신가요? 예, 저도 공사할 때 한번 왔었는데 앞에 이게 루프탑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바가 돼 있고, 예, 저기 밤 되면 불도 들어온다는데 어머님들이 나중에 저녁에 커피 마시기 딱 좋은. 먼저 이제 가볍게 특목고하고 이름이 비슷한 특성화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특성화고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특목고하고는 좀 틀리고요. 그 다음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는 또 틀립니다. 근데 제가 이걸 특성화고로 말씀드린 것은 특별하다는 의미에서 특성화고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학교 중에 하나는 특성화고, 두 개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그래서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는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고 그런데 마이스터고는 공립이죠. 그래서 학비가 굉장히 싸게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에서 보면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라고 옛날에 이게 3%인가 그랬기 때문에 동일계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3%인데 이걸 너무 악용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축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 요즘은 또 늘어난 게 뭐냐면 재직자 특별전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회사를 졸업하신 분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그걸 다시 전형 비율을 산정을 했는데 옛날보다는 높아졌어요. 그 대신에 예전에 특성화고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 있었는데 그게 비율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가닥을 잡는 건 뭐냐면 실업계나 우리가 말하는 공업계에서는 취직 위주로 이렇게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 말고 진학을 위해서는 차라리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대학이나 아니면 다녀라 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재직자 특별전형은 뭐냐면 직장 3년. 그래서 이건 거의 프리패스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건강보험증 있고 재직 있고 그러면 거의 학교에서 이건 정원외로 가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 없이 거의 다 받아줘요. 웬만한 학교에서. 그 학교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한국 디지털 미디어거든. 한국 디미부라고. 안산 쪽에 있는데 경기도 쪽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 경기도 쪽에 인기가 좋냐면 서울 쪽은 사실은 굉장히 갈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목동 쪽만 해도 양정 있죠, 한가름 있죠. 그다음 안 되면 목동고 가야지, 신목고 가야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경기도 쪽으로 가면 경기 가고 그다음에 뭐 저쪽 영재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경기도 굉장히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은데 실제로 학교의 선택에 보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는 경기도 쪽에서 인기가 좋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인기가 좋으냐면 이게 IT 특성화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예요. 특목고등 아니고요. 근데 이게 커리큘럼이 과학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중고 비슷한 학교구나. 근데 분류가 특성화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특성화고 한검 ST라는 그 코스닥의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그쪽에 재단인데 그 기업에서 이제 테크놀로지 쪽을 전문을 하는데요.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욕심은 과학고로 막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과학고 설립 이쪽이 안 나죠. 인가가 안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하게 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취직보다는 그냥 대학 진학 쪽을 이렇게 포커스를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가 굉장히 독특한 학교입니다. 제가 몇 번을 방문을 했는데 웬만한 고등학교보다 목동에 있는 고등학교보다 훨씬 시설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이게 예상 합격선이 일반 전형 130, 135점이라는 얘기는 국영수 전부 5레이라는 얘기예요. 서울에서 전부 다 5레이면, 국영수 5레이면 딴 학교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전국권 자사고 딴 학교를 가지. 내가 굳이 뭐 특성화고 여기 왜 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특성화고의 절대적인 단점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동일계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특성화 전형적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학교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열에 따라서 어느 학과에서는 이게 그 전형을 설치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서울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권 대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최상권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대를 생각하게 되면 이 학교를 안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학교를 주로 생각하는 그룹이 어느 쪽이냐면 내가 최고의 목표는 한양대 정도야.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 연고대 정도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면 중경외신은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 학교가 답이야. 이 학교는 특성화 전형을 거의 썰어요. 특성화 전형 들어갔다 그러면 거의 이 학교 학생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딴 학교에서는 전교 1등짜리가 사실은 중대 정도 들어갈까 말까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그냥 중대는 우습게 보고 그냥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형태만 특성화 고등학교지 실제로는 일반고보다 더 빡시게 공부를 시켜요. 어떤 폼이냐면 양전고에서 최상위 10% 잘라내고 나머지 애들 하위권에서 한 20% 잘라내고 어떤 폼이죠? 옛날의 양전고 스타일이잖아요. 옛날에 양전고 어땠어요? 내신 50%만 지원 자격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지원하잖아요. 옛날에 양전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하위 애들도 국영수가 A야. 그러니까 최하위에 있는 애들도 제가 보기에 양점에서 한 5, 60% 정도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걔들부터 최상위 양점으로 말하면 10%, 서울대하고 의대 가는 애들 빼고 그 나머지 그룹이 옹기종기 다 모여있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 취지 쪽은 생각 안 한다. 어떤 쪽? 진학만 생각하더라. 근데 이성적으로 이 학교 가긴 아깝다. 서울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경기도 쪽에서는 괜찮은 학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기숙사이기 때문에 또 남녀 같이 뽑아요. 그래서 뭐 이름도 좋다네요.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우리 목동에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게 영상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영상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거길 왜 가고 싶니? 그럼 이름이 좋잖아요. 거기 가면 MBC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SBS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사실 그거하고 별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징은 무조건 심하고 뭐고 간에 학교 내신이에요. 학교 내신은 잘 받아요. 총 198명 모집하고요. 1단계는 교과로 붙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면접으로 들어가는데요. 소질 적성검사는 사실 형식적이고 그래서 뭐 이런 쪽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서 접수가 11월 15일입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사회과학 이런 거 안 본다. 국어, 영어, 수학만 본다. 언제부터? 2학기 1학기부터 3학기 2학기 1차 집필이니까 중간까지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괜찮고 그 다음에 학생부 항목에 대한 점수가 다 나와 있어요. 교원해석 몇 점, 인문활동 몇 점, 독서 몇 점. 근데 요걸 보시면 우리가 이 학교에서 이렇게 점수를 매길 정도로 공표를 했는데 전국권 자사고나 외고에서는 이렇게 안 볼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학교에서조차 이걸 그냥 이렇게 아예 입학 전형 요강에 보면 이거 그냥 이 점수로 그냥 하겠다고 해놨어요. 근데 이 학교도 그런데 그럼 다른 전국권 자사고는 이 정도도 안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 이 학교 이상을 생각하신다면 그쪽에서는 그냥 이걸 이런 식으로 점수화 시키지 않았다 뿐이지 이 정도 눈높이는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 일과표거든요. 그럼 얼마나 애들을 똑똑하게 풀리냐면 6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요. 이거 하나고하고 똑같습니다. 하나고와 똑같은 커리큘럼이에요. 하나고도 보통 6시 20분 기상이거든요. 모든 전국권 자사고 6시 반 기준입니다. 이 학교도 6시부터 6시 20분이에요. 그 다음 아침 정오, 그 다음에 쭉 가서 어떻게 24시에서 1시 1학년은 24시, 2학년은 1시 이렇게 되는데 생각보다 공부 많이 시킵니다. 근데 이걸 취업적으로 공부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면 실습이 많잖아요. 이 학교는 실습이 방송기자의 실습, 그 다음에 AI 실습 이런 걸 하지 다른 쪽처럼 드릴 머신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주로 이비즈니스, 해킹, 경영학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취업보다는 진학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요가 댄스실도 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누르는 건데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시설인데 아마 방과 후에 하겠죠. 제가 갈 때 항상 수업 중이라서 깔끔합니다. 그 다음 인조잔디로 잘 됐어요. 그러니까 보면 좀 독특한 건물로 되어 있어요. 안산 단원고라고 왜 세월호 그게 이 근처에 이렇게 있어요.
안산 쪽에. 아무튼 학교가 이렇게 조금 언덕백이 있는데요. 이게 트랙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목동에 있는 희망고보다 한 두세 배는 좋아요, 시설이. 골프장도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골프 칩니다. 남자들도 골프 치고. 그리고 3D 애니메이션 실습실이 있어요. 요거 이렇게 붙이고 있잖아요. 그 3D 영화 제작할 때 이렇게 모션 캡처 떠가지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 기숙사 거의 캐리어 위에 이렇게 다 있죠. 항상 도망갈 수 있는. 제가 명덕여고 한 번씩 방문할 때 보면 참 그 재미있는 게 명덕여고 금요일 4시부터 4시 반이 그 집에 가는 시간이에요. 그럼 애들이 그 명덕여고 골목 이렇게 있잖아요. 캐리어를 이딴 많은 걸 들고 내가 일주일 동안 오는데 뭘 저렇게 캐리어를 이렇게 25kg짜리 캐리어를 왜 들고 다닐까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애들이 줄줄줄줄 이렇게 나요. 꼭 피난행렬 이렇게 왔다 갔다. 아마 1학년 초기에 첫 주일에는 엄마 아빠들이 거기 차를 갖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요즘 가면 차 한 대도 없어요. 니야 오든지 말든지 매주 왔다 갔다 하는 생각 같아서는 그냥 한 달 정도 있다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 뭐 이 생각을 못 가요. 여기 6인회실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데 애들 지금 보면 거의 MT 명덕예고가 첫해 기숙사가 이래서 망한 거예요. 4인회실로 했는데 거의 MT 따온 기분이지. 와 너무 좋다. 시설이 이것보다 훨씬 좋죠. 300원대에서 기숙사를 지었어요. 너무 좋다 막 그러다가 애들이 근데 그때가 3학년 2학기네. 수능은 얼마 안 남았는데 애들이 이런 기분이 처음이잖아요. 집에도 안 가고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막 이렇게 시설 반짝반짝하게 좋은데 애들하고 4인 1실로 딱 묶어준 거야. 술만 없었다 뿐이지. 남자애들 갖다 쓰면 술만 없었다 뿐이지. 이건 너무 좋은 분위기거든. 그러다 애들이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수능 완전히 좋았어요. 완전 좋았어요. 그래서 그의 수능의 서울대 진학 실적이 1명인가 2명인가 완전 배려가지고 수시로는 일반전형이 20명인가 21명인가 하는데 정시는 완전히 배려인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원인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가 너무 애들을 잡았든지 그동안 아니면 이걸 너무 기숙사를 풀어줬든지 둘 중에 하나구나. 그 다음부터 이거 제도를 개선했어요. 그 다음 전기 실력이 작년에 6명인가 7명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아무튼 애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감정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미고는 아무튼 남녀공학이고 이공계열 쪽에 특화가 되어 있고 경영계열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고대부터 시작해서 중대까지, 중견 외시까지 나고 목표를 잡았을 때는 굉장히 좋은 학교 중에 하나다. 특히나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또 말 들어보면 전부 또 파일럿이 되고 싶어요. 파일럿. 항공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 너무 왜냐면 수입도 좋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저는 진짜 언론으로 봤을 때 이게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주위에 아시는 분이 아들내미가 미국 쪽으로 비행학교를 2년을 갔다 와서 돈을 1억 넘게 써서 근데 지금 놀고 있다. 놀고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하다. 몇 년 전만 해도 그 파일럿 자격증만 있으면 여기 막 그냥 무조건 다 들어갈 것 같았는데 요즘 또 희한하게 자리가 없대요. 파일럿이.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 들어가냐면 공사 쪽 먼저 들어가고 항공대 쪽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뭐 에비에이션 이쪽으로 가서 내가 파일럿 면허 땄는데 그래봤자 별로 안 반긴다는 거죠. 그 지금 또 구조조정 들어간다는데 아무튼 한국 산업은 굉장히 커가는 건 사실이에요. 저가항공 그것 때문에. 근데 그에 비례해서 더 훨씬 필요한 게 뭐냐면 조종사 55만 필요하지만 정비사도 6, 7만 명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 항공 정비 산업은 연 4.3% 성장을 하고 있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을 5% 목표라고 하는데 문제는 사람이 없더라. 왜? 전부 파일럿 쪽으로. 하다못해 스튜어디스로 들어가서 보니까 기장은 하는 일도 없이 오토파일리팅 해놓고 자기는 맨날 놀고 먹는 것 같으니까 열받아서 나도 기장 될래 그러면서 가는 스튜어디스가 많아요. 그래서
한진의 조 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뭐 자기가 보기에는 그 파일럿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왜냐 오토파일럿 맡겨놓고 자기는 그냥 노는 것 같다고 뭐 얘기하잖아. 사실은 그만큼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듣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1인 파일럿이 가능하다요. 한국 쪽에 계신 분만 들어보니까 혼자서 비행을 해도 12시간, 14시간 충분히 다 가능하더라고요. 요즘 오토가 너무 잘 되어 있다. 근데 그걸 왜 하느냐 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한 명이 심장마비 걸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구조조종사를 코어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 오토파일럿 나오잖아요. 자동차. 근데 항공은 너무 규모가 큰 거예요. 비행기 한 대에 뭐 200명, 300명이 타잖아요. 자동차는 혼자 죽으면 끝이지만 이건 그냥 2, 300명이 죽으니까. 그래서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꼭 파일럿을 고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학교는 제가 목동, 그 다음에 강남, 그 다음에 경기도, 일산 어디 가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파일럿 되기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파일럿 되기 너무 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파일럿 되기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남학생이나 여학생은 그냥 항공정비 가는 게 훨씬 낫다. 그게 더 오래 가요. 제가 보기에는. 단지 이게 특성화고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부사관, 장교가 아니라 하사관 쪽. 근데 요즘 장교 끝나고 나서 하사관으로 다시 지원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중일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정년이 55세, 60세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식으로 대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들어가기가 힘들다. 어머님들이 항상 머릿속에 꿈꾸는 이상적인 학교 있잖아요. 들어가면 취업 너무 잘 되고 들어가면 너무 명문되고 프라이드 생기고 그런데 들어가기가 좀 쉬운 학교. 그걸 찾잖아요. 근데 그런 학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어딘가 좀 좋다고 소문나면 어떻게들 알았는지 전부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알았을 때가 찬스예요. 그래서 1기가 항상 괜찮아요. 왜냐하면 1기가 괜찮다고 소문나면 그 다음부터 막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진주항공고 처음이 완전 대박이었어요. 근데 그게 대박이다 소문나고 나서 지금 경남하고 부산 쪽에서는 이 학교만을 위한 우리 쪽으로 말하면 특목급식 전문학원 붙이잖아요. 그런 학원이 있을 정도예요. 뭐 딴 게 뭐 있나? 내가 보니까 뭐냐면 내신으로 들어가거든요. 1단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놈의 내신이라는 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도덕, 기가가 들어가다. 우리 남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기가가 들어간다. 1학년은 요즘 뭐 성적이 없어지니까 2학년, 3학년, 1학년 없으면 2학년 성적을 했는데 가중치가 또 어떻게 적용되냐면 영어, 수학, 기가. 기술이잖아요. 기술. 그러니까 이쪽은 정비라는 게 미케닉이잖아요. 미케닉은 우리가 말하는 개념적인 거하고 틀려요. 손재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드릴링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항공정비 보시면 가서 만져야 되잖아요. 파일럿은 뭐예요? 내가 만지진 않아요. 그냥 이것만 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이 틀린 거야. 그게 없으면 이거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공상하기를 좋아하고 꿈이 큰 학생은 여기 안 맞아요. 그냥 소박하게 나 공무원 될 거야 하는 학생들. 어머님도 그러시죠. 이게 딱이에요. 아니 왜 서울대 사회학과 나와서 갑자기 9급 공무원 시험 본다고 왜 난리를 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 왜 7급 공무원 시험 친다고 성대 나온 애가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지 그럼 차라리 이쪽으로 가든지 공무원이 그렇게 좋으면. 군인연금이 훨씬 많은데 군인연금이 사학연금과 더불어 최고로 높아요. 수혜율이.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내는 몇 조가 이쪽으로 군인연금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좋아요. 사택 나오죠. 거기다 PX잖아요. 면세인데. 근데 이게 비교과에 보면 또 재밌는 게 자격증 10점이 들어가는데 정보 처리 기능사 5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상 또는 IT 교육 한세 B등급 이상 두 개 중에 하나. 이게 또 5점이 들어가요. 이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예전에 명덕예고를 생각하는 여학생이 이 학교를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더라고. 1단계, 2단계 가면서 떨어져요. 2단계는 또 본고사를 가요. 2단계 본고사 필기시험 보고. 자, 2차 전형에서는 남자 1.3배수, 여자 1.5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국가관, 안보관 75점, 문제해결 능력, 수리력 테스트가 75, 수학시험이네요. 그
그 다음 외국어 75점, 그 다음 의사소통 능력은 국어. 그러니까 국영수를 본고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격검사. 그래서 2차 전형에서 되면 3, 4에서는 거의 뭐 면접은 형식적이에요. 2단계에서 2차까지 들어가면 남자가 1.3배수로 일단 줄어들잖아요. 그럼 스스로 못하겠다는 애가 한두 명씩 나와요. 그럼 문종은 거의 합격을 해요. 남자애들은. 신체 검사는 그냥 적극 판정이고요. 근데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니코틴 양성 반응자. 얘는 떨어진다. 이게 마약 검사 비슷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산부인과 검사래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전까지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반응이 나오면 남자 떨어뜨리고 여자도 산부인과 검사에서 이상한 반응이 나오면 떨어뜨려요. 그래서 몸가짐을 단정해요. 근데 요즘 중학생들이 담배를 왜 그렇게 많이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내가 아주 걱정스럽던데 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 거야? 내가 안 피우는 담배를 왜? 체력 검정에서 오래 달리기 40점, 팔굽혀 펴기, 뭐 윗몸 말아 올리기 30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엄격해요. 불합격 기준. 남자 9분 28초, 여자 8분 38초. 딱 기준 딱 잡아가지고 타임아웃 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 때문에 연상이 되는 게 어떤 거죠? 이 장교 사관학교 시험 보란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만큼 혜택이 많아요. 제가 제일 추천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 어중간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신 일단 잘해야 되고, 전체 내신 잘해야 되고, 국가건 안보건 철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 담배 피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 체력 검사,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입학 내신 컷이 내신 따지면 20.3%, 제일 밑에 있던 애 기준으로 하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몇 프로냐면 10에서 13% 사이. 근데 제일 밑에 기준으로 하니까 이 퍼센테이지도 3차까지 가니까 붙었더라. 여자는 12.9%. 여자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18.5대 1이에요. 여자애들은 난리예요. 너무 좋잖아요. 공무원이 평생 직업. 누가 뭐래는 사람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 하니까 1학년 때 되면 이거 학비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이거 국방부 공무원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준사관학교예요. 사관학교가 어떻게 돼요? 월급 주잖아요. 똑같이 고등학생 신분인데 월급을 줘요. 얼마? 1학년에 32만 1,000원, 월급이 25만 6천 원에다가 이게 수학 공부 잘한다는 보조비 6만 5천 원을 줘요. 2학년은 38만 원, 3학년은 47만 원. 우리가 군대 가면 지금 병장이 31만 원인가 2만 원 받아요. 얘네들 1학년 딱 들어가면 병장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생각하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 그 다음 또 더 좋은 게 뭐냐면 학교가 진주야. 제가 진주에서 이거 출장 가가지고 올라오면서 생고생을 했는데 비행기 시간 놓쳐가지고 사천 비행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김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루에 한 타임밖에 없어요. 그거 놓치면 어떻게 뭘 타야 되면 KTX를 타야 되는데 이 진주 KTX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진주가 여기 밑에 남해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서 대구까지 다시 가요. 대구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이 있어요. 이 다이렉트 노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진주에서 KTX를 타도 서울 올라오는데 4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귀찮아서 안 오게 돼요. 군대 간 것보다 훨씬 편해요.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 돈을 안 붙여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군대 간 애들이 빡하면 돈 붙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집에 나와서 돈을 뜯어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다 써. 얘들은 졸업 후에 공군 부사관, 하사관으로 가서 7년금을 해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졸업하면 19살이잖아요. 7년하면 26, 27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초이스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제가 이 카페에 들어가서 봤더니 요즘 추세가 5대5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50%는 그냥 스테이하고 50%는 또 장교 쪽으로, 장교로 전환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민간 항공 쪽으로 가죠. 돈을 많이 주니까. 근데 이게 인력이 없어서 못 뽑거든요. 이게 숙달된 정비 인력을 7년 동안 한 애들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못 뽑아요. 얘들만큼 숙달된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교육관하고 그다음 성적 우수자는 해외 견학도 시켜줘요. 그다음 대부분 애들은 군대 들어가서 야간 대학을 다녀요.
왜냐하면 군에서 그 학비를 보조를 해주거든. 거의 돈 안 들이고 대학을 다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학교가 우리가 공무원 어떤 학생들은 보면 저는 고3 끝나고 나면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할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멀게 보지 말고 그냥 여기 들어가네. 그럼 너 바로 공무원이야. 바로 공무원이에요. 중 국가공무원이에요.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얘는 전학을 못 가요. 전학을 못 가요. 전학을 못 가고 어떻게 되냐면 태교를 받아요. 이게 틀리다는 개념이. 남자 90%, 여자는 10%. 남자 135명, 여자 15명. 그러니까 여학생 비율이 18.5 되겠다. 서로 들어가려고. 근데 이거 힘드니까 여학생을 조금 뽑는 거거든요. 여자 기숙사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뭐 헌금 SD에서 운영하는 디미국보다 여기가 훨씬 낫잖아요. 왜냐하면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좀 편하게 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뭐 6인 1실로 때려넣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애들이. 그 다음 요즘 백종원이 때문에 뜨고 있는 한국조리과학고. 이거 하도 이제 이거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드리긴 하는데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경기도 시형이 있어요. 이게 들어가기 무지 힘들어요. 요즘 와서 더 힘들어요. 또 백종원이 구내식당 또 이게 프로그램 또 탔잖아요. 더 힘들어요. 애들이 진짜 취업자예요. 100% 취업이에요. 지가구나. 그것도 국내 유명한 호텔 쪽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애들이 힘들어서 다 그만. 그거 가면 완전히 이게 밑에서부터 굴리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리 실력은 너무 좋아. 요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백종원이 후배들이 여기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애들이 꿈이 뭐냐면 탁송하고 출신 특별전형이 있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세종대, 경기대, 그 다음 경희대 가는 게 꿈이에요. 이 세 개 대학이 최고거든요. 근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죠. 몇 명 뽑지를 않아. 그래서 안타깝게도 얘네들이 보통 전문대나 뭐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제가 하나 여기서 보장해드릴 수 있는 건 애들이 실기는 진짜 너무 잘합니다. 요리 솜씨 기가 막히게 잘해요. 지금 바로 지가 구내식당 뭐 해도 충분히 다 할 거고 분식집 차려도 훨씬 잘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나? 나는 그게 안타까워. 뭐 차라리 그냥 제가 보는 그 요리 중에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옛날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연복이처럼 딱 들어가서 한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요즘 어떠냐면 실컷 대학 때 딴짓 하다가 그러고 나서 지가 요리에 관심이 붙어가지고 갑자기 대학 졸업하고 멀쩡하게 직장 다니다가 때리치고 요리 학교 가서 한 사람들이 훨씬 잘하더라고.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 요리가 굉장히 창의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실습보러 가버려요. 그래서 요리에 대한 이거는 기능은 굉장히 뛰어난데 창의성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고 해요. 너무 기능적으로 빠지니까. 한 가지 좋은 점 100% 취업이다. 취업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바 없다. 그 다음에 잘하면 세종대, 경기대 이쪽으로 가면 완전히 거기서 탑으로 우대받는다. 왜 실기도 잘하지? 이 정도 들어갔으면 머리도 있지? 그래서 완전히 잘해요. 근데 몇 명 안 된다. 1차 전형은 내신 100%예요. 조리 관련 활동 가산점 10%, 학업계에서 40점.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학교가 들어가는데 내신 때문에 떨어졌다는 학생은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내신은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뭐 AB 정도 이렇게 받으면 아마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별로 그렇게 막 집안이 어려운 경우 아니면 그렇게 저는 웬만하면 그냥 대학교까지 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나서 그 다음 진짜 요리를 하고 싶으면 요리학교 가서 하는 게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지더라고요. 창의성이 좀 나와서. 조리는 예술이면 과학이다. 예술이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진학, 취업, 유학 가는 애들이 좀 있어요. 이쪽에서. 그건 괜찮다고. 저는 이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멀쩡하게 제가 공대 쪽을 가는 학생을 아는데요. 근데 이게 저한테 자존심은 옛날에 막 했을 때 예술적인 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대 쪽이 약간 있긴 있는데
제가 별로 권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공대가 취업이 잘 됐네, 공대를 간 거. 그래서 너 갈 때 좀 생각을 해보지 그랬는데 굳이 공대를 가겠대요. 그래도 취업 안 해요. 그러면서 공대를 가더라고요. 공대를 갔는데 뭐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지가 다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너무 깝깝하대, 공대.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유학에서도 엉뚱하게 또 처음에 그래서 내가 IT 쪽으로 가라고 그랬거든. IT 쪽 유학을 가지 뭐 차라리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런 듯 하더니 이거에 들어간 게 되는 요리학교 쪽으로 갔어요. 요즘 너무 행복해. 거기서 인정받고 요리 너무 잘한다고. 엄마 아빠가 좋아요. 왜? 인비테이션 해가지고 엄마 아빠 거기 모셔가지고 관광 다 시켜주고 너무 좋잖아요. 제가 바라는 게 그런 학생입니다. 왜 나한테는 추천장이 안 오는지 몰라요. 유학 갈 때 나한테 돈 뜯어가더니 왜 지금 와서 말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초중고 시험이 틀립니다. 이제부터는 입시 쪽을 말씀드릴 텐데요. 다음 달 주제가 행복한 입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별로 그렇게 행복하진 않습니다. 행복하진 않는데 우리가 왜 시험 잘 보는 학생들이 꼭 행복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없잖아요. 정성평가잖아요. 중학교 3학년 되면 이제 조금 틀리는데 절대평가. 근데 요즘은 또 수행 비중이 높아져서 한 학년에 한 학기에 보면 어떤 서너 과목 시험 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 같으면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험 치고 끝나고 나머지는 수행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시험이 굉장히 적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아직도 시험이 살아있는 거예요. 애들이 여기서 제일 당황해요. 요즘 초등학교는 완전히 시험 해방됐고 중학교도 수행이 자꾸 늘어나면서 지필에 대한 비중이 자꾸 없어지는데 고등학교 갔더니 전부 지필인 거예요. 전부. 중간고말 기말만 해서 3년 동안 12번을 보게 되잖아요. 그 다음 시도교육청주제 전국 모의고사를 많으면 12회까지 보게 되고 고3 평가 모의고사는 1년에 2번, 6월, 9월 고3 때는 또 이걸 봐야 돼요. 수능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한 번. 근데 이게 또 사람을 잡는 게 과목별 9등급 상대평가. 상대평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뛰어난 놈이 나오면 나는 못 들어간다. 나는 진짜 못했는데 딴 애들이 다 놀면 어떻게 돼? 내가 1등. 그 정부에서 지금 뭐 하는 거죠? 학교 차별 없애고 막 분위기가 지금 좋게 막 흘러가고 있잖아요. 시험도 자꾸 줄이고 그 분위기에 가면 나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 웃는 사람이 생기더라. 상대평가라니까요. 내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좋아 막 하는 순간에 딴 사람들은 어부지리를 얻어서 올라간다. 이게 절대평가나 추첨이면 상관없는데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정부의 시책과 상관없이 모든 기업체에서 추첨으로 뽑는 그날까지 의대가 추첨 전형으로 전환하는 그날까지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의대 2,700명 뽑아요. 근데 우리나라 수험인구 올해 59만 명이고요. 어머님 자제분들이 갈 때는 많이 줄어서 42만 명이에요. 42만 명 중에서 2,750명 보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니까요. 추첨으로 2,750명 뽑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교회랑 성당이나 절에 가는 게 정답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또 교회의 대변자는 아니지만 어떤 얘기를 한번 들었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적성하고 비슷해요. 어머님과 어떤 적성 유전자 이것도 관련입니다. 원래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타이틀을 붙은 사람이 그 교회 굉장히 아니면 그 성당이 굉장히 헌신적인 분들, 믿음이 깊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한 권사님이 여자분께서 아들이 고3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서울대 갔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공부를 열심히 안 해. 머리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108배를 막 올리고, 그 다음에 교회 같은 작정기도 막 그래가지고 180일 작정기도 막. 이 양반이 11월 수능 그날까지 작정 뭘 했겠어요? 작정 뭘 했겠어요? 헌금 냈겠어요? 너무 속보이잖아요. 헌금 내는 거. 그렇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새벽 기도. 수능 보는 그날까지 새벽 기도를 내가 가리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를 간 거예요. 진짜 서울대를 간 거예요. 거기에 소문이 쫙 났어요. 야, 김모 권사님이 3월부터 11월까지 새벽 기도 막 했더니 얘가 비리비리 하던 애가 갑자기 수능에서 확 나와가지고 얘가 서울대를 갔대. 소문이 막 온 교회에 다 퍼진 거야. 그 교회에.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다음에 1월부터 새벽 기도가 예배 시간마다 전부 다 차고 넘치는 거야. 목사님 입이 이렇게, 와, 우리 교회 신자들이 드디어 믿음을 회복을 했구나. 믿음 회복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미신 같은 거죠. 근데 어떻게 됐게요? 3월에 모의고사를 딱 봤어. 그 작정으로 하고 이제 나오신 분들이 수십 명이 이제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 열심히 우리 손 쫙 잡고 우리 애들이 서울대 가는 그날까지 엄마, 야, 개똥이 엄마 배신 때리지 마. 같이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했더니 3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이게 2등급, 3등급이 나온 거야.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이게 아닌가 봐. 6월 딱 되니까 다 떨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애들이 이런 식으로 간다. 처음에 반짝해요. 새벽 기도 이상으로 반짝해요. 애들이 고1, 3월에 딱 되면 전교 1등부터 전교 꼴찌까지 다 공부해요. 공부 안 하는 애 어디 있겠어요? 야, 저기 서울대가 보인다. 야, 그러면서 다 해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3월 모의고사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6월 모의고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딱 끝나고 나면 나는 아닌가 바로 볼게요. 그래, 나는 애초에 공부할 인간이 아니야. 내가 진주 항공부인가 거기 갔었어야 돼. 막 이 생각을 막 머릿속에 굴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학년 말 되면 결정적으로 담임한테 한 소리 들어요. 그거 좋은 소리 하겠어요, 담임이? 생활기록 막 올리잖아요. 그 애들이 딱 그때는 마음을 굳혀요. 나는 학종 체질이 아닌가 봐. 나는 체질적으로 학종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 역시나 수능이지. 뭐. 시간 관계상 그 이후에 이런 생각하시고 2022년 계열별 수능 응시 이제 뭐 통합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즘은 똑같다. 뭐 통합은 무슨 개뿔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이란 게 뭐냐면 예전 같으면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다 적어서 간 거예요. 그래, 너는 문과니까 이 커리큘럼을 가. 문과반, 이과반 나눠서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딱 작성을 해줬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돼? 그걸 네가 선택을 해, 이렇게. 근데 수능은 어차피 똑같다. 수능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되냐면 탐구를 사회과학 구분 없이 택 2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과 계열을 가야 돼요. 내가 사회문화를 선택하겠어요? 선택 안 한단 말이야. 물화생지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수학도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미적분, 기하중 택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열 같은 거 어디 갔나? 항통, 미적, 기하 중에 택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예전 같으면 이게 택일이 아니라 그냥 문과는 어디, 이과는 어디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는 자기가 택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서울대 입장에서 내가 인문계열인데 학통, 미적, 기하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뭘 선택할까? 라고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이 부분에서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자, 2015년 오늘은 이제 주제는 의대니까 의대는 아무래도 수학과학이잖아요. 수학, 상학, 문이과학 공통 필수고요. 커리큘럼상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수원, 수투, 학통, 미적. 그 다음 진로 선택이 뭐냐면 기하, 경제, 수학, 실용 수학. 그래서 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뭘 해야 되냐면 인문계는 경제 수학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하는 이공계열 쪽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하를 그럼 내가 의대를 가는데 기하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걸리는 거죠. 제가 보기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좋은 학교일수록 이런 걸 따지게 될 거예요. 수학적인 재능이 있네 없는 거를 해서 얘가 수학을 좀 쉬운 걸 했구나.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볼 확률이 높아요. 수상하, 수원, 수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수상하가 있어. 다 들어가요. 당식, 부정식, 부등식, 도형, 방정식, 함수와 로그 그래프. 어려운 거 수상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수원, 수토는 요걸 나눠준 거죠. 거기다 조금 더 들어가는 거. 제일 기본이 뭐예요?
고등학교 1학년 공통 수학이에요. 이게 관리가 퍼져서 2학년, 3학년 때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상하를 모르는데 여기에 올라가서 공부 잘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에 있어서 제일 필수적이고 결정적이고 중요한 게 뭐예요? 수상하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 넘어가는 학생과 어영부영해서 넘어가는 학생 딱 그 차이가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공통이라는 게 이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 서울대 정시를 보는데 요즘 같으면 어떻게 돼요? 수능 100%잖아요. 학생부 하나도 안 봐요. 서울대 수능 100%를 보는데 여기 수능 100%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교과를 뭘 이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가산점을 정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몇 점 안 되지만 어떻게 돼요? 유형 원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1점, 유형 2 중에 2개 이상을 충족하면 2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수학은 자기 학교에서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다 하면 돼요. 별 문제가 없는데 과탐, 사탐 영역에서 유형 1은 뭐냐면 과학 4개, 사회 3개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1점. 유형 1을 충족했다고 해서 유형 2는 뭐냐면 과학을 5개 과목, 사회를 4개 과목, 9개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네가 문과에 있다고 해서 이과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는 얘기고 네가 이과에 있다고 해서 사회 과목 완전히 버리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이게 점수하고 상관없어요. 선택 과목이잖아요. 근데 이게 학종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내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이. 이게 뭐야? 이게 항상 교과 개편위원회 뭐 이런 쪽에서 떠들었던 게 뭐냐? 수시와 정시를 혼합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서울대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대 지금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과학 2에 대해서 가산점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과학 2를 안 보면 아예 지원 자격도 없잖아요. 서울대에서는 이공대 가는데 그 물토나 화토 2 과목이 없으면 아예 안 돼요. 2를 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서울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갈림길이 서는 게 내가 진짜 서울대 가야 되나? 나 꼭 서울대 가야 돼? 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안 가는 굉장히 간단한 거고요. 2022학년도 형 고1입니다. 대입이 어떻게 되냐? 지금 조국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말 많으니까. 자기소개서 어떻게 돼요? 대필, 허위 작성되게 확인되면 이게 옛날에 학교 규정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아예 교육부에서 명문화 시켜버리겠다는 거지. 학교 규정에 따르는 게 아니라 아예 교육부 자체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입학 후에라도 입학 취소를 의무화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보고 뭐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입학 취소 시켜 그냥 취소시키니까. 그 다음에 적성고사 지금 이제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홍익대 뭐 이렇게 하죠. 그거 없앤다는 거예요. 본고사 형태니까 없애버립니다. 교사 추천서 말 많잖아요. 교사하고 짜옹을 해서 뭐 짜옹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나쁘게 쓰는 교사들이 많으니까 더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없애게끔. 이건 잘한 거죠. 추천서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겠지만 추천서가 중국말을 써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담임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았던 거야. 담임이 이제 그래 너 한번 두고 봐. 벼르고 있었는데 얘가 마침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근데 추천서는 밀봉을 하게 돼 있어요. 절대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밀봉을 딱 뜯어보니까 학교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위의 학생은 기교의 교육 방침에 어긋나는 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고민이 빠졌어요. 딴 건 다 좋은데 추천서가 너무 안 좋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 절대 좋은 영향 못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뭐 조국 사태 때문에 말 많은데 그 옛날 거라고 보셔야 돼요. 요즘은 그게 안 통해요. 어머님들이 뭐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갑자기 조국 사태가 일어나니까 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못한다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아 근데 그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뭐 옛날에는 대학만 그랬어요. 대원외고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케냐, 탄자니아 가가지고 해외 봉사했잖아요. 그걸로 갔다니까요. 왜 안 갔겠어요? 그 한영외국어 얘기 나오는데 옛날에 그런 고등학교도 했었다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도 못해요. 그 수상 실적도 그렇잖아요. 예비부에서 받았던 거 그거 하나도 못 들어가요. 이제 교내에서 한 것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디에 들어간 거? 학생부에 기재가 된 것만. 그래서 이름이 옛날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지금도 미국은 입학사정관 전형이야. 모든 필요한 자료를 다 제출할 수가 있어요. 모든 자료를 검토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폐해가 심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학생부만 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학생부 기재만 했는데 그 항목을 계속 지금 삭제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에서 사실 볼 게 뭐 있겠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아니 이런 식으로 가면 도대체 뭘 보라는 얘기야. 옛날에 많이 봤던 게 소논문 봤거든요. 지금 말은 많지만 그 소논문은 이제 모든 항목에서 기재 금지가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연구 보고서 작성 제시 과목이 있어요. 이거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세특이 기재도 가능해요. 어떤 거? 수학 가제 탐구라는 제목이 붙은 과목. 보면 가제 탐구, 문제 탐구, 가제 연구, 가제나 문제라고 붙은 것들. 문제는. 근데 이게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 있을 것 같지만 없는 학교도 많다. 그럼 주로 어느 학교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과학고, 연조고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전국권 자사고는 이 과목이 다 편성이 되어 있고 모든 일반고에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 그러니까 전국권 자사고가 학종에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해서 연구 보고서를 쓸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 자율동아리, 말 많은 자율동아리 학년당 1개. 그 다음에 학교 동아리도 1개. 그러니까 딱 1년에 2개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몇 개씩 했어요? 4개, 5개만 했거든요. 그 다음 수상실적도 상고밖에 제공하는 것은 학기당 1개. 학기당 1개.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서울대 간 애들은 1년에 수상실적이 20개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20개가 뭐냐면 내가 서울대 의대를 가. 학종으로만 일반 전형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이 나온 거면 글짓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악, 미술, 체육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모든 과목에서 다 뛰어난 거야. 그래서 걔가 1년에 22개를 수상을 했어요. 이 얘기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학기당 하나로 제한을 한 거야. 그럼 학기당 하나를 맞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약 일반고라면 무조건 최우수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국어에서 받아야 되나? 수학과학에서. 무조건 최우수상을 받아요. 일반고는. 왜냐하면 일반고에서 수상 실적은 20% 안에 기재가 가능해요. 전국은 자사고도 20%. 그럼 상상고에 20% 수준하고 일반고 20% 수준하고 똑같은 얘기죠. 서울대 의대 상상고 몇 명 갈 것 같아요? 한 해 3명이에요. 현역 아무리 많이 가봤자 3명 내면 서울대 의대는 3명, 4명밖에 못 가요. 그럼 양천구에서 서울의대 간 게 언제일까요? 아마 몇 년 전일걸요. 한 해 한 명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울대 의대 가려면 무조건 그 학교에서 탑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름이 대상, 최우수상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격증 인정 필요 없고 행터 이게 보면 전부 이제 촉수원 동아리 막 봉사 이제 봉사활동 이제 풀어서 쓰는 것도 미기재 그냥 한 것만 시간수만 이렇게 적혀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어떤 걸 해야 돼? 그럼 봉사활동이 전혀 중요하지 않나? 지금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근데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봉사활동이 인성을 나타내 주잖아요. 그럼 봉사활동이 하나도 없는 학생을 어떻게 그 학생을 내가 평가할 수 있겠어요?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학종이 갈림길에 닥쳐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학종을 없애지는 못해요. 지금 말이 많은데 전국은 자사고하고 외고하고 뭐 화학고도 없애자는 얘기잖아. 설치 법령 자체를 없애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한번 돌려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일에 모든 자사고와 모든 특목고 외고 다 없어진 거야. 모두 일반고로 전환이 다 됐어요. 그러면 목동 지역에서 과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를 가는 학생 비율이 학교당 6% 정도 돼요. 모금 같으면 6.5%. 조금 떨어지는 학교는 4.5%. 여기 주변에 있는 학교는 1% 정도 돼요. 근데 목동 지역의 주요 5개 중학교는 6에서 7% 사이를 걔들이 가요. 근데 걔들이 통로가 다 막힌 거야.
어디로 가요? 목동 쪽으로. 한 학교에 몇 명? 30명씩. 150명이 고등학교에 풀리는 거예요. 10개 고등학교, 10개 중학교를 하면 200명 이상이 이쪽 일반 고등학교로 풀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평가 시스템은 절대 평가가 고등학교가 아니고 상대 평가예요. 이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일반고에 지금 1등급 멀쩡 받고 있는 애들이 2등급으로 다 밀려요. 수상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학종마저 없어요? 그러면 옛날의 경우를 되살려가지고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입학사정관이 들어오기 전에 옛날에 우리 실태가 어땠냐면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시도지역, 광역시를 벗어난 지역에서 고등학교 2개, 3개에서 1명이 서울대 갔어요. 왜냐하면 수능 100%였으니까. 애들이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근데 요즘 어떻게 돼? 학교장 추천이잖아요. 지역균형이라는 게. 그러면 깡촌에 있는 학교라도 그 학교의 학생 1명은 서울대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서울대를 다 갔다니까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가까운 쪽으로. 강서구, 구로구에서 어떻게 서울대를 갔겠어요? 1명도 못 갔어요. 강원도에서 민사고 전체에 가는 학생 수보다 서울대 가는 애들보다 강원도 전역에서 가는 학생 수가 훨씬 적어요. 민사고 한 학교에서 보내는 숫자보다. 그러면 민사고 안 가죠. 애들이 일반고 전환돼서. 걔들이 또 어디로 가? 서울, 목동, 강남으로 다 온다. 그럼 강원도에서는 지금 민사고에 서울대 실적으로 버티잖아요. 그럼 이제 강원도에서 전체에서 한두 명 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심각해지는 사태가 있거든요. 그럼 뭐가 심각해지냐면 목동, 강남이 직감이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단은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전입하세요. 언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요. 중학교가 아니고요. 중학교는 이게 절대평가잖아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고등학교가 만약에 특목 자사고가 다 없어진다고 아무 부담 없이 언제부터 와야 돼요? 우리가 왜 해외 전지 훈련 가는 거 왜 미리 기후에 적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와야 돼요. 언제부터 와야 돼요? 초5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목동에 아파트를 사놔야 된다. 전입 수요가 많아진다. 딴 쪽은 지금 안 그래도 전출 전입을 했을 때 다 마이너스예요. 다 빠졌어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금 강남구하고 목동은 플러스예요. 강남구가 0.3% 늘었고 목동이 0.1%예요. 안 빠진 거예요. 안 빠져. 나중에 되면 딴 쪽 지역은 전부 인구가 없고 이쪽만 다 긁어가요. 제가 의사분들 컨설팅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 이렇게 결혼을 조금 늦게 하니까 그럼 그때 애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때 전부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근무지는 경기도야. 와, 어떻게 해야 되지?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나? 막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간단하게 그냥 목동으로 오세요. 일산하고 이쪽, 평촌 그쪽으로 그냥 강남 가세요. 무조건 볼 것도 없고. 일산 이쪽, 목동 가깝잖아요. 한 명 희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빠 혼자 희생하시고 애들은 그냥 목동에서 있으면 새벽에 가서 출퇴근하면 충분합니다. 양방향으로 가니까. 근데 제가 아는 그 모병원의 그 일산 쪽에 한 분 남았어요. 자기 친구 의사들이 일산에서 전부 초등학교 4학년 다 보냈대요. 그러다가 이것들이 하나씩 둘씩 배신을 때리더니 주위를 둘러봤더니 자기 애밖에 없대요. 그 자기 혼자 달랑 남았는데 나 이제 가야 되나요? 뭐 그러면서 오셔야죠. 왜 지금까지 있었어요? 거기 왜 깡촌에 왜 있었어요? 내가 뭐 그런 얘기하고. 의학교 입학 전형 2030년 수급 예상이 의대가 7,600명 부족이고요. 치대가 3,000명 과잉이에요. 한의대 1,400명 과잉이에요. 간호사는 15만 800명 부족이에요. 약사는 10,000명 부족이에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돼요? 치대가 인기가 자꾸 떨어지고 한의대는 더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인기가 떨어질수록 우리는 가야 된다는 여기법칙을 알고 있어요. 주식 떨어질 때 가야지. 한 달 전만 해도 주식가 떨어져가지고 막 1900선으로 꺼러박니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끝났니 그랬더니 2100이던가 뭐. 그래서 나는 주식을 참 안 하는 게 맞다.
절대 나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한의대가 지금 난리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청성적으로 맞는 건 한의학에 맞다니까. 특히나 인문학적 적성이 강한 학생들은 굳이 의대보다는 한의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나는 발목 삐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물리치료 받는 것도 한의 한방병원에 가서 받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단지 비싼 거예요. 비싼 거죠. 근데 이게 정부에서 자꾸 건강보험을 이쪽으로 적용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의대가 앞으로는 우리나라 쪽 그 특수한 환경을 봐서는 굉장히 전망 있는 것 중에 다이어트 침 같은 거. 얼마나 좋냐. 내가 무슨 식이요법을 하고 뭐 내가 우리 와이프 때문에 너무 잘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각종의 모든 그 약, 그 다음에 뭐 제가 홈쇼핑 보면 확 그냥 TV를 그냥 확 올 때마다 다 사고 한 번도 효과를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효과를 본 게 한의병원에 가서 침을 맞았을 때. 그때 한 번. 그래서 앞으로 한의학은 무궁무진하고 비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모든 질병이 비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수시가 62%다. 정시가 38%. 수시가 60%, 정시가 37%예요. 한의들 수시가 60, 정시가 40. 이게 서울 수도권이 흑색으로 나와 있는 거. 여기 벽돌색. 정시 비중이 34%. 이게 전체 정시. 서울 수도권 의대 특기자는 4%. 수도권 논술이 11%. 지방하고 서울 쪽에 전형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서울 쪽에 서울 수도권 12대 의대의 전형의 특징이 뭐냐면 학생부 교과보다는 어떻게 되면 학생부 총합 비중이 49%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학종의 준비가 잘 되는 학교를 가야 서울 수도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양정고 가는 것보다 성산고 가는 게 서울대 의대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양정고에서 1등 하는 게 쉽지 않나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양정고에서 1등 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중앙대 의학과 학종 내신 평균이 1.89예요. 경희대 의학과 1.79, 치의학과는 2.50. 이게 지금의 우리의 인기도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학과 1.7, 치의학과 2.0, 한의학과 2.3. 옛날에 거꾸로 뒤집어져 있었거든요. 한 6, 7년 전만 해도. 경희대, 한의대가 최고였어요. 경희대, 한의대, 양정고 1등 하니까 그때 연대의대 가고, 그 다음에 2등 경희대 의대 간다 그랬을 거예요. 못 가서 난리였어요. 근데 지금 가라 그러면 시큰 놈이에요. 내가 경희대 의대도 아니고 한의대를 왜 가? 이러지. 괜찮다니까요. 근데 이제 의학과는 지역인재라는 게 있어요. 로스쿨도 지역인재 있고요. 이제 약대도 지역인재 생기고 그러거든요. 지역인재라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 졸업자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 학교 출신으로 의무적으로 뽑아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서울대 지역 개념으로 몇 퍼센트 뽑아라 있죠. 정부에서 몇 퍼센트 뽑아라. 그 지역 출신으로. 근데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게 서울 수도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해당이 안 돼요? 하나가 해당 안 되고, 양정고 해당 안 되고, 강서 해당 안 되고, 용인 외대부고 해당이 안 돼요. 그 밑으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역 인재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10%가 교과, 종합이 7.6%, 정시가 4.8%. 전국군 자사고 입장에서 보면 교과 전형은 전혀. 왜냐하면 상상고 나왔는데 그 옆에 있는 전북의 일반고 나온 학생들의 내신을 못 쫓아가요. 갈 수가 없죠. 종합전형 갔을 때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시로 갔을 때 경쟁력이 있더라. 이게 이제 지역이 이제 지방 전국권 자사고는 갈수록 이제 유리해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전국권 자사고를 뭐 의대 쪽을 생각하시면 하나고보다는 다른 쪽을 가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고는 일반적인 공대 쪽을 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사고는 강원도 쪽이에요. 그 해당 대학이 어디냐면 카톨릭 간동대, 연대, 원주, 한림대 전부 좋은 대학이죠. 근데 거의 안 가더라. 지역인재 전형 거의 남아돌더라고요. 민사고에서 가줘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상산고, 강철고는, 강릉제철고는 저 전남에 있죠. 그래서 원광대, 조선대
전남대, 전북은 원광대, 전북대. 여기 전북 해당되는데 전북대는 상상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쪽이냐면 그 학부모가 같이 3년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전북대는 안 가면 돼요. 전북대는 별로 좋은 대학도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의료사고 터지는 게 전북대예요. 제가 왜 거기 가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애들도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김천고 포출고는 경북대, 계명대, 대구 카톨릭대, 동국대 뭐 여기가 그래도 제일 괜찮은 거죠. 김천고 포출고 나중에 보면 대학으로 너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어차피 지역인재진영 적용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현대청구는 경상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 인제대 여기도 괜찮죠. 제주는 전국은 재사고가 없어서 제주대 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북일고는 충청권이에요. 건양대, 순천향대, 월치대, 충남대, 충북대 여기도 괜찮아요. 북일고도. 자, 동국대, 경주의대 이 지방이죠. 지방을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입계를 한번 학생부 교과 15명인데 학생부 교과 100으로 묶었거든요. 내신으로 묶는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떠냐 내신 평균이 1.08이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감을 잡는 거예요. 내신 평균이 1.08이니까 한 1.3에서 1.0 사이 이렇게 이게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마지막 A가 같으면 한 1.3 정도 되겠죠. 그러면 양정이나 강서에 전체 1등하면 내신이 도대체 몇 등급이 나올까요? 1.5 밑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심한 경우에는 1.7 정도가 전교 1등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돼봤자 1.3 정도예요. 그러면 양정이나 강서에서 전교 1등이라고 해봤자 학생부 교과 내신으로는 사실은 거의 못 간다는 얘기예요. 학생부 교과로는 못 들어가요. 그럼 어디로 가게 돼요? 수능, 논술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학생부 교과 면접형은 면접이 좀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균이 딱 떨어지죠. 1.36으로. 학생부 종합은 5명, 서류가 10배수예요. 서류가 10배수. 10배수는 그냥 한번 다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1단계 70, 면접 30. 그러면 이건 무조건 전국권 자사고 뽑아주겠다는 얘기예요. 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 100. 1등과 등급 평균이 1.24.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국어 25%, 수학과 35, 영어 20, 과탐 2개 과목 표준 점수를 합산해서 토감계 5% 가중치를 적용하더라. 특이한 학교예요. 가중치 적용한 학교 많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의대 입결을 보시면 2019년 입결입니다. 중앙대 다빈치형. 다빈치형은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모든 걸 다 잘해. 모든 게 뭐냐면 모든 과목을 다 잘해요. 그러니까 내신이 좋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신 평균 1.68. 그 다음에 탐구형은 1.91. 전공 적합성을 여기서 많이 봐. 한양대 정시는 수능으로 갔을 때 100분위 평균이 98.58이에요. 국어, 수학, 과탐. 그럼 뭐예요? 과목당 1.5점. 그러니까 한 과목은 100점 맞고 한 과목은 3점짜리 하나 틀리고 원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가는 게 뭐냐? 한양대 정시. 그래서 운 좋으면 거기서 하나 더 틀린 애까지 들어가는 게 평균 98.5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의대를 간다 그러면 수능을 몇 점을 맞아야 되나요? 과목당 100점. 목표는 과목당 100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운이 없으면 2점짜리나 3점짜리 하나 틀려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전부 의대를 생각하고 오실 거잖아요. 저는 의대를 가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편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서 아직까지 의사 인구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 다음에 저 같아도 벌써 지금 모든 약을 다 먹고 있어요. 앞으로 뻗어나갈 거는 제약회사하고 병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워라벨이라고 있잖아요. 워크라벨. 그래서 내가 일을 많이 하기 싫어요. 예전 같으면 의사가 어땠어요? 일을 죽도록 했잖아요. 근데 요즘 죽도록 안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예전에 인턴 1년 플러스하고 3년 레지던트 과정이 있잖아요. 3년인가 4년인가요? 레지던트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1, 2년 하다가 전문의 과정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일반의 자격증만 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개업하든지 아니면 페이닥터로 가는 거예요.
그럼 페이닥터로 간다는 것은 제가 그 경문을 따져보면 오전 근무하고 월 400 정도. 오전 근무하고 주 5일에 월 400. 제일 인기 없는 산부인과. 그러면 내가 여학생이면 내가 9시부터 12시까지 아니면 1시까지 일하고, 요즘 병원은 1시에서 2시까지가 점심시간이에요. 9시부터 1시까지 일하고 주 5일 근무하고 휴가 찾아서 먹고 그 다음에 월 400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어디냐고요. 그런 직업은 없거든요. 그 다음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내 다리에 힘이 있는 한 끝까지 버틸 수 있다. 누가 나가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진주 항공과학고 이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면허증을 따서 내 수준에 맞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우리나라가 조금 있으면 유럽형으로 갈 것 같아요. 유럽의 의사들 평균 페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1억, 2억 이렇게 못 갑니다. 전부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거든요. 왜 그런 식이냐면 걔네들은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갔어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갔고 개인 병원을 갔더니 내가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소화도 안 되는 거 같고. 그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CT 한번 촬영해 봅시다. 끝! 진단서 돌려서 보내버리잖아요. 그럼 사진 찍어 다시 오세요. 이런 식인데 그쪽은 내가 상담하는 시간이 20분, 30분입니다. 비주얼, 고주얼, 비주얼, 고주얼.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비주얼, 고주얼 영어도 잘 못하는 애한테 왜 자꾸 묻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묻는지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상담료가 국가에서 해주는 게 네가 진짜로 뭘 했냐가 아니라 진짜 컨설팅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돈이 납니다. 그러니까 개인 택시 이렇게 갔을 때 개인 택시들은 너긋하잖아요. 내가 뭐 조금 차 밀리면 어때? 차 밀리면 더 좋지 뭐. 병산제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상담 시간이 길어지면 어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 대신에 절대적인 과잉 진료에 대한 게 금지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이 돈 벌 수 있는 게 사실은 진짜 상담 시간을 늘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월 500에서 700 사이 정도밖에 못 벌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기가 없다니까요. 왜 유럽 쪽에 의대가 인기가 없겠어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렇다니까요. 근데 미국 쪽으로 왜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쪽도 인기 있는 쪽으로 딱 하나 있잖아. 플라스틱 서저리 쪽으로 가면, 성능 쪽으로 가면 이게 돈이 무한정으로 가요. 그쪽 빼고는 사실 그렇게 인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머리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열심히 따서 미국 쪽도 가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앞으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의사 면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애들을 조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살 길은 나도 편해. 그러면 내가 나중에 병들고 막 그랬을 때 얼마나 편한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조카가 간호사학과만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안 되면 물어보고, 그 다음 순진하게 학종 내신 평균 1.19 요거 이제 전부 이 정도 선이다. 경희대가 오히려 늦죠. 왜? 이쪽 학종 개념이니까. 학종 개념이니까. 근데 여기 지금 수능 최저 인하대 학생부 교과에서 최종 등록자 평균이 1.21인데 수능 최저를 걸었는데 학생부 교과에서 걸었어요.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 2개 중 3개 영역 1등급이에요. 3개 영역 수능 최저 1등. 그랬더니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학생이 전체 지원자의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킵니다. 의대는. 대부분의 의대에서는 거의 그래요. 수능 체제를 어떤 식으로 교과에서도 걸고 학종에서도 걸고 대부분 그런데요. 3개 영역 등급합 4, 4개 영역의 등급합 5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100분의 점수를 봤을 때 국어 84, 수학과 92, 화학이 47, 44 이게 수능 1등급 컷이에요. 이게 수능 1등급 컷이에요. 누적 비율이 이렇게 하니까 2.3%예요. 2.3%. 자, 과학 2 과목은 서울대는 필수고요. 단대, 동대, 동아대, 한양대는 가산점 5% 부여해줘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의대는 힘들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의대는 가라로 가는 게 없다. 학종이든 교과든 뭐든 간에 무조건 수능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수학과 영어를 못하면 빵이다. 왜? 지금 4개 영역 등급하면서 영어만큼 맞추는 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영어를 일단 찍고 들어가면 수능 시점 맞추기 그렇게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어를 못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왜 지금 영어를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고등학교 가서 영어 붙잡고 있으면 절대 의대 못 갑니다. 수능 체제 없는 대학 전형을 찾아보세요. 서울대 일반 전형. 우와, 연대, 성대 글로벌, 인재인하대. 이건 출신 학교가 잡아요. 수능 체제가 없는 학교는 출신 학교. 그 다음 학생부, 자소서, 면접, 이 순. 그러니까 특목간, 중하, 공간에서 상레벨 하니까 모의고사 치니까 1등급이 나오더라. 초육에서 중1이 영어, 문법의 결정적인 시기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초육이면 문법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뭐 외국,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국 국제고 가는 학생은 틀린 거예요. 지금 설명회, 외국 국제가 설명회 아닙니다. 의대 가야 되니까. 의사가 뭐 그렇게 뭐 유창하게 영어를 잘해서 뭐 하겠어요. 그냥 책 읽을 줄 알고, 그 다음에 논문 쓸 줄 알고 그러면 되잖아요. 의대 입학이 필수적으로 수능, 학교 내신, 학업 적성이 뭐냐면 생기부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학업 적성이 면접으로 연결돼요. 자기소개서 연결돼요. 그럼 수학과학을 어떻게 공부할까? 혹시 지금 예비 고1,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3이신 분 있으신가요? 네, 한 모밖에. 내년에 이제 닥칠 일인데, 고1 학평, 학력고사 평가 3월에 봅니다. 그러면 이제 국어 원점수가 88.1등급이고, 수학도 88점, 올해 본 거예요. 2등급이 80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1등급을 맞아야 이제 조금 많은데, 지금 보시면 수학의 100분위가 96점이죠. 96점. 96점. 그럼 96점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4점짜리 하나 딱 틀리면 96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답률을 이렇게 보니까 28, 29, 31 대체적으로 다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제 30번이 오답률이 몇 프로거든요? 98.7%가. 그러니까 뭐야? 대부분이 다 틀렸다. 대부분이 다 틀렸다. 근데 이게 4점짜리. 그럼 나머지는 다 맞아야 1등급이 돼요. 나머지 싸그리 다 맞아요. 근데 진짜 맞을 수 있다니까. 왜? 2위가 29번이잖아요. 이게 오답률이 86.1%다. 14%는 맞췄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1등급 보통 4% 보잖아요. 근데 이건 10%가 넘어가는 숫자가 맞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오답률 보니까 69.8%야. 30%가 맞춘 거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특정한 문제, 한두 문제 빼고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왜 틀릴까? 오답률을 보면. 98.7%, 86.1%. 수능을 볼까요? 작년 수능. 원점수 92점이거든요. 여기 1등급 컷이에요. 나영은 1등급이 88점이고요. 오답률을 볼까요? 탑5. 정답률이 1번 1순위고는 30번 문제. 이거 정답률 5.0%. 두 번째로 높았던 게 평면 벡터 나왔던 29번. 이게 6.3%. 그럼 이 두 개 문제를 틀리면 몇 등급이에요? 정확하게 1등급이에요. 이 두 개 문제를 딱 틀리면 딱 1등급이 떨어져요. 근데 이 두 개 문제에서 하나 더 틀리면 2등급으로 의대는 빠이빠이가 돼요. 보세요. 3순위는 갑자기 정답률이 38%로 올라가요. 43%, 46%로 될까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28, 29, 30번 요 세 개 문제를 맞추려고 개인 과외를 하고 대치독을 하고 그런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70%가 EBS 연계 문제예요.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의대를 가고 싶고 서울대를 가고 싶고 연대를 가고 싶으면 요 한두 문제가 내 인생을 좌우해 버리는 거예요. 요 한두 문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수학 나형 인문계열 학생인데 이것도 그럼 정답률이 3.3%, 7.7%. 이거 8점이잖아요. 그래도 수학 나형은 88.1등급 컷이니까 여유가 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의대는 수능 체제도 못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등 수학 체계인데요. 지금 이제 예비 중1이시라면 1학년 1학기 가기 전에 초등 수학을 다 정리해야 돼요. 이게 초등학교 5학년 함수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1학기하고 2학기하고 틀린 게 뭐냐? 이게 우리나라는 재밌는 게 1학기하고 2학기가 딱 구분이 돼 있어요. 1학기가 방정식, 부등식 이쪽이에요. 이게 어디로 올라가냐? 로그 함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로그 함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학기가 뭐예요? 학통, 그 다음에 도형 쪽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선행을 잘못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열심히 이쪽 2학기 걸 선행을 막 한 거야. 근데 다음 1학기 딱 되니까 이게 들어온 거예요. 또 몰라. 선행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몰라. 왜? 이걸 했으니까.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쪽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애들이 문자와식, 기하, 수학, 연산, 함수, 확률, 통계 다 나와 있는 게 어디예요? 공통수학이에요. 공통수학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분야별로 조금씩 떨어져 나가죠. 수원에서는 지수, 로그, 삼각, 수열까지, 수토는 미분 조건, 조금 맛보기, 그 다음에 완전히 맛보는 게 뭐예요? 미적이라는 거 따로 해요. 그 다음 확률 통계 따로 하고, 기하를 완전히 따로 해보잖아요. 자, 여기서 다시 보면, 이게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게 뭐예요? 미분이잖아요. 미분과 평면부터. 수학 나형도 미분에서 다 틀렸잖아요. 이게 중학교 1학기에 방정식 함수가 고등학교의 미적분과 연계가 됩니다. 그럼 고등학교 과정을 모르면 미적분의 개념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나선형으로 우리나라는 쭉 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를 순환고리가 딱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절대 이해를 못해요. 제가 오늘 비법을 말씀드릴 텐데 쓰고 안 쓰고는 어머님이 독한 마음을 하시. 아까 그걸 어떻게 생각했는데 새벽 기도를 3월부터 11월까지 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수학 잘하는 애들이 중학교 가면 수학이 안 나오고 중학교 때까지 수학 그대로 나오던 애들이 왜 고등학교 가면 수학이 안 나오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개념 숙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적당하게 내가 수학을 적당히 좋아하는데 과도하게 잘하는 학생들처럼 2년 이상 선행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뭐냐면 중등과정은 그래도 성적이 나와. 왜? 범위가 좁으니까. 어머님들 통지문 오시잖아요. 보면 이제 범위 쭉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수학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라고 돼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학평이 뭐라고 범위가 되어 있냐면 중등과정 전부예요. 수능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고등과정 전부예요. 그러니까 얘가 좁은 범위 내에서 또 어떻게 돼요? 내신 대비라고 해서 학원에서 불러서 딱 막 시키잖아요. 그 애들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 그런데 이게 내가 진짜 수학을 잘해서 안 나오는 점수일 수도 있다. 엄마들이 제일 속는 게 뭐냐면 학원의 강사들이 와, 얘 너무 잘 나와요. 너무 이해 잘해요. 얘는 거의 재능이 영재고에 가까워요. 막 이런 얘기를 막 듣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왜? 내신을 보면 또 얘가 신기하게 거의 95에서 100점 사이야. 그러니까 학원의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학교 선생님들도 얘는 수학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거기를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좋은 게 좋다고. 우리 애가 공부 잘한다는데 내가 왜 그 말을 안 믿어야 돼요? 당연히 믿어야죠. 그죠? 그렇게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등학교 가면 내신이 강서구가 평균이 몇 점이에요? 55점이에요. 근데 얘가 60점대에서 오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근데 얘가 왜 이래 도대체? 갑자기 거기서 뭔가 배신감이 팍 들죠. 그 다음에 얘가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센을 풀고 블랙라벨을 풀고 그 다음에 선행을 들어가니까 정석을 풀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집을 막 풀어. 그러니까 얘가 진짜 공부 잘하나 보다. 그래, 공부 잘한 게 아니라 수학을 진짜 잘하나 보다. 속아 넘어가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확인이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중학교에서 어떻게 확인해요? 그냥 강사가 얘기하는 거 믿을 수밖에 없고 학원에서 얘기하는 거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선생님이 그 세탁에다 쓰는 거 믿을 수밖에 없는데 요걸 아셔야 돼요. 심한 문제집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블랙라벨 A급 뭐 최상위 다 좋아. 보면 옆에 뭐라고 돼 있어? 팁. 답이라니까요. 그걸 이렇게 보면 무슨 단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문제를 풀다가 보면 팁. 애들이 여기 눈이 안 가냐고. 눈이 가잖아요. 미리 답을 알고 푸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머리 좋은 애들은. 거의 답이 50% 이상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래 네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그러면서 애들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험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어머님 진짜 열성이 있으시다면 책을 복사를 하실 때 복사를 하고 나서 이걸로 마카펜으로 위에 팁하고 단원 다 지워요.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굉장히 일석일대의 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열심히 CMS 나갔어. 하이스트 나갔어. CNC 통수학원을 다녔어. 다 좋아. 그래서 얘가 어떤 문제집을 풀었나 달라고 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었는지 달라고 하세요. 숫자 하나 바꾸지 말고 팁만 지우고 앞에 나와 있는 연상되는 것만 다 지우고 나서 복사를 떠서 애들한테 5문제만 다시 주세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한가할 때. 그러고 나서 애들한테 시간을 한 문제당 5분을 주고 풀어보라고요. 그럼 5문제 풀면 25분이잖아요. 넉넉하게 30분을 주세요. 몇 문제를 맞히는 걸 보세요. 그럼 애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엄마 나 갑자기 긴장해서 갑자기 문제가 생각이 안 나네. 옛날에 내가 학원에서 잘 풀었는데 학원에서 잘 풀죠. 강사가 얘기 다 해주는데 야 그게 그런 문제야. 문제집에도 다 나와 있는데. 어머님이 지금부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일주일에 5문제에서 10문제씩을 걔가 풀었다는 심한 문제집을 딱 복사를 해서 문제 숫자 하나 바꾸지 말고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몇 개가 나와야 돼요? 90점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걔가 진짜 맞는 거예요. 근데 틀린 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답 노트 정리를 해요. 그걸 오답 노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나가는 엄마들은 설명을 해보라고 그래요. 그게 미심쩍잖아요. 그럼 5문제를 줬는데 10문제를 줬는데 얘가 8문제를 맞췄잖아요. 8문제 맞춘 걸 갖고 설명을 하라고 그래야 돼요. 얘들이 찍는 수가 있거든요. 오지 쓴다 뭐 이런 쪽으로. 그걸 나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작업이겠어요. 매일 새벽기도 가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노동의 강도가.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중간에 하다가 한두 달, 제가 기억으로 제일 오래 했던 분이 한 2, 3개월 하고 나서 포기. 대부분은 일주일 하고 나서 아야 안 하면 말지 뭐. 지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하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한 달 안 돼서 다 포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학원에 그 선생들을 찾아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선생이 누군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게 학원 고르는 방법이에요. 제가 책에 뭐 학원 뭐 이런 거 썼지만 뭐 딴 게 뭐 있나요? 나한테 잘하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지. 딴 게 뭐 있겠어요? 아니 규모만 크다고 수학 전문이라고 과학 전문이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과학 전문 아니면 어때? 애 실력만 늘리면 끝이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은 결정을 하셔야 될 때가 뭐냐면 경시 수학을 할 것이냐 입시 수학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경시 수학은 뭐냐면 영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영재는 뭐냐면 선행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선행이 자기 능력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대학교 수학을 풀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기본 바탕 깔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선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쪽에 적성이 아니다 싶으면 입시 수학으로 바꿔야 돼요. 경시 수학은 학생이 주도적이에요. 입시 수학은
엄마가 주도적이든지 강사가 주도적이라 해요.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건 관리가 아니라 좀 자율방임적으로 놔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필요한 게 뭐냐면 독서를 하게 돼요. 책을 읽게 만들어야 돼요. 쟤네들은 수학에 관련된 재밌는 책들이 많아요.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얘가 더 적성적으로 발전하고 더욱더 문제를 잘 풀게 돼요. 근데 이쪽 애들은 그런 책 아무리 해봤자 별로 안 돌아요. 그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느 고등학교 가서 어떤 대학을 가면 내가 인생이 풍요롭고 그 다음에 좋은 차 사고 그 다음에 좋은 걸 사고 이런 거 목표의식 자기계획 이런 걸 쭉 읽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수학을 버텨야 돼.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의사가 되고 나면 엄마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내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럼 내가 폼 잡고 살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는 빠른 선행이 주목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시, KMO 다 해야 돼요. 영재고 자체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철저한 개념적 문제는 여기에서는 제일 큰 문제는 고등학교 내신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을 잡는 거예요. 내가 영재고에 그 창의사고력이 있는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쓰든지 내가 지금 현재로 말하면 수학 가형에 30번과 29번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지 나머지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여기는 내신 성적이 100점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원차 막 빠져. 그래서 딴 방법으로 시큰 문제를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제한 걸려가지고 100점이 안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쪽은 올소독사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100점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노트 테이킹을 하도록 해요. 노트 테이킹을 끝까지 하도록 만들어요. 애들이 이거는 지금 경시 수학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입시 수학이에요. 그래서 강사가 노트에 대한 피드백을 하게 만들어요. 피드백을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크게 나오는구나. 이게 우리 뭐 센스 언어 뭐 강사님 하신 건데 경시과학, 입시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물리의 그 어려운 개념을 막 응용해가지고 하는 그거 아니거든요. 나의 주목적은 내신에서 물화생지 성적이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생원, 화원 거기다 운 좋으면 물토나 화투 거기서 만점 나오고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게 목표. 이거는 과학적 재능이 우수한 애들은 영재고를 가야 돼요. 근데 이쪽은 내가 의대를 가고 싶은 애들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차원이 틀린 거예요. 과학 과목은 중등과학은 전능력, 물화생지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고1의 공통과학은 중등 영역이 70%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중등을 잘해야 고1의 공통과학의 성적이 좋아요. 그 다음 물화생지 1에서 물화생지 2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는 서울대 가는 학생 빼고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를 가면 2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보시면 응시자수예요. 그러니까 물원이 58,000명 지원했는데 물투는 2,900명이에요. 화투는 3,000명, 화원은 87,000명인데 생원은 15만 명인데 여기 8,000명. 그 다음 지투는 8,000명. 보면 물투는 2,900명이죠. 딱 서울대 갈 애들만 지원한 거예요. 딱 서울대 갈. 나 서울대 20이야. 그런 애들만 물투 들어요. 나 서울대야. 화투. 난 서울대는 서울대인데 물리나 화학은 너무 싫어. 나는 암기력으로 승부할래. 그런 애들이 생투로 서울대 가고 싶어. 지학은 뭐 비슷한 건데 생무원 지학은 자기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제가 권하는 학교는 의대를 가고 싶은 지금 예비 중1, 2, 3까지 외대보고, 상상고, 미사고, 하나고가 답일 가능성이 많다. 근데 조금 이게 할 게 조금 많죠. 5개 과목 내신에다가 생계부에다 수학과학, 심학. 서울 가고 현기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서울 가고가 23.7% 갔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 단속을 할 것 같아요. 입학전형도 그렇게 짤 거고. 근데 영재고 중에 유일하게 이쪽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서울 가고 경기 가고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 학교는
뭐 1%에서 3% 사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고1이 되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적성파. 이거 일반고 가는 학생들이 더 해야 된다니까, 적성파. 그 다음에 수학의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영어는 파이널로 정리를 하는 거. 목표 대학 기회를 확실하게 잡는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수능으로 할까 학종으로 할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두 개를 다 해야 된다. 두 개를 다. 고등학교 선택도 잘하고 학원을 선택을 또 잘해야 되는데 일반고생이 많이 간다면 내신은 1.3에서 1.5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죠? 강사나 뭐 이런 쪽에서 논술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 학생부 관리도 변경을 해야 돼요. 전국권 자사고는 내신이 3등급 이내에서 관리됩니다. 보통 학종에서 떨어지는 게 2등급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등급을 넘어가면 안 돼요. 전체 과목 내신이라서. 그 다음 비교과 활동 관리, 전공 관련 심화 과목 무조건 해야 돼요. 심화 과목. 우수한 내신, 관련 동아리, 전공 관련 학종으로 올 때. 전공 관련 독서, 의학 관련, 봉사, 소속학교 졸업생이 학종 진학률을 체크하면 제일 확실한 방법. 내가 전국 자사고를 못 가고 예를 들면 어떤 모 고등학교 일반고를 가게 된 거야. 그러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담임 선생님이나 진학부장한테 가서 그냥 몇 명 갔다가 아니라 학종으로 의대를 몇 명 갔냐고 물어봐요. 근데 보니까 한 4-5명 갔는데 학종으로 2-3명이 갔다.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그럼 그쪽 학교에서는 학종에 대해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은 학종으로 같이 변경을 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1명 정도예요. 1명.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차라리 수능 쪽으로 가면서 학종을 같이 챙기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고 1학년, 3학년 내신 등급 변화가 뭐냐면 75.4%가 제자리 그러고요. 한 등급 이상 1.5등급 미만 상승이 14.9%밖에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은 제자리인데 언제 기준으로 해서 제자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말 기준으로 해서 제자리.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학년 1학기만 성적이 안 나오면 75%는 내가 고3 1학기 돼도 별로 성적이 변함이 없겠구나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20%, 5%를 가능성을 보자면 어떻게 돼요? 애를 완전히 조지든가 아니면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3년 동안 계속 다니고 그런 애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그 경우 진짜 봤다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거야. 왜? 딴 거 고생하는 게 나 밥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 새벽 기도를 매일 가는 거야. 매일 말 한마디 없이 매일 가서 나는 그게 더 지독한 고문인 것 같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는 거잖아요. 그걸 매일 보고 있잖아.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 내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어머님들이 뭔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말라 죽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게 얼마나 가기 힘들다는 걸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하고 의대하고 플러스해서 진학 가능 점수요. 진학 가능 점수. 이거 그냥 돌린 거를 아셔야 돼요. 이 특정 학교에 가면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제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계산식에 넣어서 돌린 거예요. 정규 분포를 그린다는 가정하에 돌린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요. 이거 진짜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스탠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하나고 1학년 1학기 만 성적 기준으로 하면 수학이 79점이고 표준 편차 6.7이고 그 다음에 공통과학 4.7이고 영어 7.7이고 제일 높은 편차가 나온 게 어디예요? 영어가 편차가 제일 심해요. 실제로는 수학보다 애들이 영어를 더 어려워했더라고요. 자, 아무튼 간에 4개 과목 평균, 왜냐면 전체 과목을 다 본다고 4개 과목을 보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얘네들 206명인데 87점이 상위 34%예요. 87점. 이게 내신이 3.6인 거예요. 근데 상산고, 김천고도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쭉 내려 강서고 있죠. 301명인데요. 얘네들은 92점이 상위 11%고 2.0등급이에요. 그런데 내가 의대 가려면 몇 등급 가져야 된다? 1.5. 그럼 도대체 몇 점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수학 평균이 몇 점이에요? 56점이에요. 표준 편차 21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등급 받는 애들은 수학이 56점이든 45점이든 간에 지네들은 다 90점 이상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나온 게 상위 11% 2등급이잖아요. 1등급 애들은 몇 점이냐면 95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하고 똑같은 구조라니까요. 수능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하나 틀리면, 강서도 하나 틀리면 어떻게 돼요? 2등급으로 핑 내려가는 수가 있다. 그게 일반고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고의 최상위권 되기가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뭐 신목고도 똑같아요. 95점이 상위 7%고요. 양천이 상위 7% 94점, 목동이 상위 7%고 94점. 직명은 문제가 좀 쉬워요. 상위 7% 97점이에요. 돌리면. 그래서 생각보다 목동에 있는 쪽에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니까 최상위로 가고 싶어? 내가 의대를 가고 싶어? 애들이 평균 성적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야. 목표는 내가 수학에서 하나, 두 개 이상 틀리면 죽음이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야 내가 의대를 갈 수 있다. 의대 42만 명 중에 2,750명입니다. 2만 7천 명도 아니고요. 2,750명이에요. 어머님들이 새벽기도 다녀도 시원찮아요. 그런 숫자. 상산부가 의학계열이 그래서 19.7%가 현역이 같다. 그래서 이게 이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상산부가 왜 제가 상위 32%까지 돌렸겠어요? 얘들이 19.7%가 3등급이 23%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의대 안 가는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 빠지면 그 정도까지 간다니까. 정권 자사고는 아무튼 5개월 기본으로 1단계에서 맞아야겠다. 나중에 열심히 해주시고요. 하버루트하고 참여적 학습반부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삼아 저는 이제 한 달, 두 달, 1년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제가 이거는 참 많이 듣는 얘기인 건 뭐냐면 수학 강사들한테 제일 얘기를 많이 드려요. 고등부 쪽을 하시는 분들. 어떤 얘기를 듣냐면 애들이 이제 목동 쪽 애들이 대부분 CMS나 하이스트 많이 다니잖아요. 수학 쪽은. 그래서 그쪽에서 물어보면 돼요. 너 어디까지 했어? 그러면 한 1, 20%는 K모까지 했대요. 나머지는 전부 수원, 수투, 미분 대부분 거기까지 했대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대부분 거기까지 선행을 다 했대요. 그 심한 애들은 블랙라벨하고 뭐 정석, 실력도 다 봤대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테스트를 수학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문제 토시안 안 갖고 그대로 내면 애들이 50점 정도 나와요. 그래서 물어보면 야, 너 K모 했다며. 근데 어떻게 이 문제를 몰라? K모를 하다 보니 모른대요. K모 너무 어려운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가 풀 줄은 생각도 못 했다는 거예요. 이거 말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CS 통수학관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하이스트나 CMS에서 이쪽에서 다시 변경해서 이렇게 레벨 테스트 보는 경우죠. 근데 그쪽에서 뭐 무슨 반 공부 잘한다고 했더니 테스트 성적이 반이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 팁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앞에 팁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본인의 적성. 하나고 의대고 의대로 갈 때 수학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데 영어는 잘하고 좋아하는 애들. 하나고 의대. 시각관계상.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수학하고는 틀리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독서를 안 할 수가 없겠다. 독서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상상고. 본인 적성이 수학과학에 흥미가 있고 영어는 좋아하지는 않으나 성적은 나온다. 이런 애들은 상상고가 맞아요. 그 다음에 면접 문항은 거의 수학형으로 나와요. 애들이. 수학형. 이것도 수학형. 수학을 잘해. 인사고 수학에 대한 관심 많고 과학에 대한 흥미도 있고 영어는 자유로운 의사표. 그래서 제일 가기 힘든 학교라고 보는 게 외대부고하고 이 학교. 영어를 잘 못해요. 애들이. 수학은 잘하는데. 그래서 영어만 잘하면 제가 보기에는 인사고가 왜 괜찮냐면 지역이 이제 진영이 다 비고가 있다니까요. 강원도 쪽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틈새를 노리는 것도 괜찮아요.
민사고는 수학을 칠판에서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필기 시험을. 여러분 이제 앞에 자사고 문제를 봤는데요. 전국권 자사고. 이거 완전히 틀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선행, 심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형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1학년 1학기하고 2학년 1학기 방정식 활용 문제예요. 어렵게 보이지만. 근데 스타일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우리 내신 유형이나 이런 조건. 이 경우 있어요. 언제 나와요? 2학년 2학기. 중학교 수학을 심화를 해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못 풀어요. 왜? 이게 연계로 올라가면 고등학교 수학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고등학교 수학 합통을 알고 있으면 얘들은 풀기가 굉장히 쉬워요. 수열을 알고 있으면.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풀려면 머리가 진짜 좋아야 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문제가 돼요. 김천구가 올해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모의고사가 왜 좋으냐면 범위가 없잖아요. 김천구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치거든요. 범위 없어요. 그냥 중학교 수학이에요. 예전에는 선행까지 다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중학교 수학으로 한정을 해서 보는데 이게 평균이 56점밖에 안 나와요. 한 500명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들이 학교에서 나름대로 수학 시험 성적, 우리 학원에서 시험 본 애들이 보면 학교에서 수학 성적 보면 다 95, 100 이렇게 나온 애들이야. 근데 그 중에 진짜 95, 100 나온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걔들은 다 상 탔거든요. 90점 있으면 다 상을 탔는데 장려상이 아니라 금상, 은상, 동상을 탔는데 그 점수가 나온 애들 극소수예요. 애들이 이걸 보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심화 쪽에 능력이 딱 기본 개념이 갖춰진 애들이 1000마디가 문제 쉽다 했어요. 얘들이 10점짜리인데요. 이걸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걔들이 뭐라 그러냐면 작년 제가 보여줬거든요. 작년 문제 나온 거예요. 오, 작년보다 수준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딱 반응이 그랬어요. 근데 딴 애들이 뭐야? 이거 지금 문제 맞아요? 이거 지금? 이걸 내가 지금 풀어야 돼? 이러고 있어요. 걔들이 몇 점 나왔어요? 60점대, 55점대 이렇게 나옵니다. 통중사 입시 대비 시스템은 제가 하는 연구소에서 다중기능사 실시하고 그 다음 CDP, 그 다음 면접 대입하는데 면접 대입은 두 가지를 했던 겁니다. 클래스별로 수업하는 거는 지금 면접 대입은 강사님들 하시고요. 그 다음 1대1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CSR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CNC 학원의 스튜던트 레코드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 2회 저희들이 발송을 해드리는데 봉사부터 독서활동까지 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이력을 정리해서 어머님들에게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넘어오는 거 잘 해주시고 어떤 애들은 안 받아왔다 그런 애들이 있는데 다 줍니다. CDP 받는 애들은 줘요. 네, 오늘 어떤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는 저희들이 이제 일반고 뭐 그쪽부터 시작해서 제목은 전부보다 행복한 입시 프로젝트입니다. 주제는 적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